네, 루키누바.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경기가 네. 있었습니다. 이 서머리그. 예, 그러니까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리는 이 서머리그에서 챗 홈그랜, 이순희 오클라호마 시티 지명된 이 유망주가 서머리그 데뷔전이죠. 서머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블록슈터 6개나 기록하고 20점 이상의 야투율도 70%대. 예, 그렇게 되면서 진짜 화제를 되게 많이 모으고 있는데, 자, 이승기 기자, 네. 경기는 안 보고 뒤늦게 하이라이트로 보셨지만 제가 양심선언 하겠습니다. 저는 썸머리그 풀경기 안 봅니다. 리그 패스는 사서 보지만 네. 이 썸머리그는 풀경기로 안 봐요. 썸머리그는 10분짜리 요약본. 네. 그것만 보면 충분합니다. 썸머리그 충분하다. 눈 썩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다 공감하잖아, 솔직하게. 네. 아무도 안 보잖아, 지금 약간. 아니 근데 NBA를 꿈꾸는 자들이 모두 모여 있는 어떤 정말 꿈의 어떤 치열한 네. 전장인데 그거를 네. 눈 썩는다 이렇게 정말 눈이 표현하시면 썩어요. 네. 이거 너무 진짜 됩니까? 정말 못 봐주겠어요. 그들의 꿈을 응원하지 너무 않으시는 재미없어. 겁니까? 응원은 해요. 마음속으로 응원은 하지만 네. 리헨중이 안 나오는데 볼 필요 있습니까? 리헨중이 안 나오는데. 리헨중이 안 나오잖아. 지금 재활하고 있잖아. 네. 네. 솔직하게 여러분들 다 알잖아. 지금 진짜로.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투리 맞습니까 이거? 네, 비슷해요. 네, 그래요. 예. 자, 아무튼 챗 톰그랜이 맹활약을 펼쳤는데 사실 이번에 드래프트 때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자, 일단은 말씀드리면 1순위 파울로 반케로가 올랜도, 야, 이거 진짜 의외였죠. 예, 네. 2순위 챗 톰그랜 오클라호마 시티, 3순위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휴스턴. 이게 원래 당초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네. 그림으로 지명이 됐었고, 홈그랜이 오늘 데뷔전을 치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자, 홈그랜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야, 이놈. 아, 정말 그 진또백이다. 진또백이다. 아, 진또백이다. 더 트롯대다. 예.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저는 이게 이놈이 그 대학교 때 하는 것도 많이 봤지만 이게 그 맥스 컴패리즌이 공격은 노비츠키, 수비는 마커스 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비츠키처럼 공격하면서 그 림프로텍팅과 수비가 완벽한 그런 그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사실 썸머리가 다 이거 수준 낮은 애들끼리 하는 거라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만은 그쵸. 어쨌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이나 실링을 하기에는 충분했다고 보고요. 아, 이 선수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수비수. 공격은 망해도 수비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었다. 네. 네, 그 하이라이트를 보고도. 하이라이트 잠깐 봤지만 서머리그 정말 농구 못하는 애들 모여가지고 하는 데지만 네. 그래도 느낀 게 뭐냐면 이 선수가 일단 스텝이 밀리지가 않아요. 수비 스텝이 좋아요. 수비 스텝이 너무 좋고 이 집중력. 이 대학 농구 때도 그랬어요, 이 친구가. 네. 예, 그 자기보다 등치 좋고 막 이렇게 그 몸 좋고 몸싸움 잘하는 애들 상대로도 블록을 잘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밀려도 이제 팔이 기니까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서 섀도우 블락 찍고 이런 게 많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 그런 장면은 많았고 공격은 망할 수도 있어요. 한 2년 정도. 네. 첫 2년 정도는 공격에서 고전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저기 뭐 방학개비가 뛰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사람이 아니라 방학개비에 가까운 그 체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비는 안 망합니다. 수비는 안 망한다. 미래 올해 그 수비수다. 딥보이다. 네, 미래의 딥보이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프로필을 보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경기 보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방학개비. 아니 왜 이렇게 말랐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동안 NBA 유망 전문서 데뷔할 때 마른 선수 되게 많이 봤지만 많았죠. 이 선수는 아데토쿤보. 네, 아데토쿤보라든지 엔비드. 뭐 듀란트, 듀란트. 그렇고 사실 포르징기스도 마른 것 때문에 포르징기스. 말이 많았었고 뭐 사실 지금은 조금 이제 기대에 많이 못 미치지만 이 모하메드 밤바도 그렇고 밤바, 예, 에반 모블리도 그렇고 사실 아, 모블리가 있었네요. 정말. 예, 네. 길고 마른 선수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의외로 실패한 선수가 없어요 거의.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빅맨은 요즘에 웨이트가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되지 이게 막 어마무시할 필요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골 밑에서 막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 홈그랜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오늘도 보면은 어떤 상대가 빅맨이 밀고 들어올 때 몸싸움에서 밀리거나 공간을 내주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그 선수의 어떤 이제 슛 올라가는 동작을 그렇죠. 견제를 해버린다든지 블록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 블록 슛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레벨이 좀 다른 느낌? 타고났습니다. 예, 진짜. 림 프로텍팅에 한해서는 최근 몇 년간 본 유망주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 에반 모블리랑 진짜 이 선수가 어떤 지난 시즌에 에반 모블리 이어서 진짜 어떤 진짜 미쳤죠. 수비에서 엄청난 기여도를 발휘하는 어떤 루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격에서도 사실은 이 선수가 많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노비츠키 같은 어떤 형태의 어떤 포스트업 기반의 공격이 많이 펼쳐지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당장 기대하기 힘들고 그냥
픽앤팝해서 3점 마무리해주고 왜냐면 이 팀 조시길이라는 좋은 장신 핸들러를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멀티 핸들러들이 있기 때문에 픽앤팝해서 그냥 3점 그냥 찬스 나면 그냥 과감하게 넣어주고 던져주고 예, 아니면 이제 오늘도 뭐 보였지만 트레이션 상황에서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뚫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핸들링하면서 공격 좀 도와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될 것 같거든요. 공격에서는 한 15점, 16점 정도 해주고. 아 근데 페이스업이 생각보다 더 좋아요, 진짜. 맞아요. 네. 정말 이 혼자서 제치고도 넣을 수 있고 뭐 노비치키처럼 학다리 슛도 던질 수 있고. 그렇죠. 할 줄 아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이 선수의 공격 같은 경우 사실 상대팀 입장에서 막으려면 빅맨보다는 오히려 포워드를 붙이는 게 좀 효과적일 차라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를 이용해서 던지는 슛은 아직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선수의 슛 타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거든요. 리바운드 사수만 잘하면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워낙 그 존재감이 큰데 이 선수가 뭐 2대2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전방위 커버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에반 모블리가 그게 어마무시하거든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수비 이 정도로 괜찮은 선수치고 폭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절대로 폭망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멤피스가 잘 된 게 제런 잭슨 주니어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요. 수비에서 그렇게 혼자 다 잡아주고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된 역할만 초반에 좀 하면서 맞아요. 그 감을 잡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루키 스케일 내에 하루빨리 이제 몸을 NBA는 키우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키우면 나중에 평균 25점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비치키처럼. 네. 어쨌든 이 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저스 알렉산더나 조시 기디 같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디가 급할 게 전혀 없는 것 같고 네, 오늘 존재감이 정말 엄청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쿠셰프스키랑 공격 롤이 약간 겹치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가 드래프트 몇 년 동안 이제 리빌딩하면서 드래프트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게 이 장신 핸들러를 최대한 확보하는 거에 좀 초점을 두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의 어떤 농구 색깔이고 2대 게임 기반의 어떤 이제 어떤 사이즈 좋은 농구를 좀 뭔가 토론토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죠. 토론토는 진짜 윙 자원이 크다면 여기는 핸들러들이 좀 핸들러가 큰 약간 그런 형태인데 토론토는 이제 핸들러는 호빗이에요, 토론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튼 이 팀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사실 포쿠셰프스키가 거기 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포쿠셰프스키가 사실 또 이제 어떤 멘탈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좀 약간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클라호마 시티는 뭐 유망주 지금 많으니까 그렇죠. 과감하게 그냥 대체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쿠셰프스키도 긴장하지 않을까. 서로 마른 사람들끼리 경쟁. 예. 어조비들끼리. 먹기 대결 해야죠.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 홈그레니 2순위란 말이에요. 이런 홈그레니. 그렇죠. 1순위 지금 파울로 반케로. 반케로가 갑자기. 사실 드래프트 당일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보통 1픽은 거의 고정으로 가던가 아니면 1, 2픽이 진짜 초박빙으로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1픽과 3픽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 처음 봤거든요. 이게. 그렇죠. 원래는 이제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나 챗 홈그레니 1픽이 거의 나왔고 반케로는 웬만하면 뭐 3픽이다. 거의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고 반케로 본인도 거의 예상을 못한 그런 상황인데 반케로 좀 어떻게 보세요? 파울로 반케로. 아니 반케로가 그래도 일단 사이즈가 좋고 그 리머텍이 되거든요, 이 녀석이. 그래도 슈팅 능력 자체는 자바리 스미스가 훨씬 좋습니다, 슈팅 자체는. 근데 반케로는 이제 지가 몸빵으로 들이대서 리머텍해서 드라이브 어택해서 빼주는 공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랜도가 그거를 좀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하는 놈들은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공격에서 이제 구심점 역할, 페인트존에서 3명, 4명 어그로 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원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반캐로 뽑을 거면 그냥 처음부터 뽑고 워크아웃 하면 되는데 왜 속였습니까? 왜 드래프트 당일까지 속였어요? 속인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의견이 불일치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죠. 사실 이제 그 기자들이 취재한 거 가지고 이제 듣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팀들한테 혼란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휴스턴도 이제 그거 뜻밖의 빅맨진 부모. 자바리 뽑아야 되나 막 순간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케로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측면에 사실은 저는 당장 와도 20점 이상 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그게 뭐 평균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공격에서는 뭔가 잘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올랜도의 로스터 구성이나 지난 시즌 내용을 봤을 때 이 팀의 수비는 되게 괜찮아요. 수비 좋아요. 이미 좋아요. 왜냐면 앞선에 코렌선이나 제일런 석스가 수비가 다 괜찮고 사실 뭐 거의 뛰지를 못하고 지금
아이작. 조나단 아이작. 아이작도 네. 있고 프란츠 바그너도 수비적으로 네. 괜찮은 선수고 웬델 카터 주니어도 수비적으로 괜찮고 여기에 모하메드 반바까지 재계약을 하면서 사이즈도 유지를 어느 정도 길쭉이들 진짜 다 모아놨어요. 네, 했단 말이에요. 마켈 폴츠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올랜도가 지난 시즌 보면은 수비는 좋은데 공격 기복이 엄청 심해요. 네. 이게 젤런 석스가 적응을 빨리 못한 것도 있고 코렌 써니가 발목 부상 여파로 기복이 엄청 심해지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약간 공격에서 믿을 만한 어떤 자원. 예. 그러니까 뭐 홈그랜 같은 수비력, 자바리 스미스 같은 어떤 잠재적인 어떤 네. 포텐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반케로는 공격에서 바로 망할 수 있는 어떤 즉시 전력감. 안전빵이죠. 네, 사실. 그러니까 되게 진짜 반케로는 저도 진짜 실패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이 선수가 가진 스킬셋을 생각하면은. 그냥 아무리 못해도 NBA에서 어느 정도 15점 이상 하는 저는 올스타까지는 간다고 무난하게 갈 거라고. 올스타까지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예. 그러니까 그런 자원이니까 올랜도 입장에서는 그런 바로 뭐 스코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어떤 맞아요. 유망주를 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자바리 스미스는요. 네. 휴스턴 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선수 뭐 아까 얘기 좀 하셨지만 네, 아니 이제 슛이 워낙 좋아요. 진짜 뭐 캐치앤슛이 개사기인데,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무대 레벨에서는 그 공을 들고 하는 플레이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역할상. 그래서 그건 좀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혼자 다 때려 부수려면은 캐치앤샷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듀란트처럼 이 선수가 잘 되면 이제 케빈 듀란트 2 되는 거잖아요. 키도 6피트 10인치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포텐셜만 봤을 때 그냥 원탑이잖아요, 완전.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 들고 하는 플레이만 좀 늘리면, 근데 이거 개선된 사례가 있죠. 카와이 레나드라고. 네, 정말 제한적인 역할만 대학교 때까지 하다가 구단이 정말 체계적으로 키워가지고 공 들고 하는 것까지 되니까 완전 탑으로 올라간 케이스가 카와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바리가 그런 포텐셜은 있다고 봐요. 이 선수가 정말 와 근데 진짜 슛이 진짜 미친 듯이 좋습니다. 정말. 네 맞아요. 네. 이미 대학 무대에서 3점 성공률이 뭐 40% 이상 갔으니까. 그리고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일단 뭐 예전에 라샤드 루이스처럼 그냥 투석기 던지잖아요. 그냥 위에서. 네, 그냥 꽂아버리죠. 너는 수비해라. 네. 나는 그냥 쏜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진짜 특징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슈팅력이 워낙해서 네. 사실 스파드 공격수로서는 이미 뭐 어느 정도 그냥 더 성장하지 않아도 이 정도로 그냥 그대로 NBA에서 보여주면은 그냥 이미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이것만 16점은 늘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이니까 그걸 고렸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떤 직접 볼을 가지고 하는 이 샷크리에이팅력 직접 볼을 가지고 1대1 한다든지 아니면 2대2 핸들러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아직 되지 않아요. 이게 볼 핸들링이 어떤 아직 좀 이제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또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이 사실은 라샤드 루이스 얘기가 나왔지만 테이텀이나 카와이어도 얘기가 나왔던 게 수비적인 포텐셜이 엄청납니다. 수비 잘해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무서운 장신 3&D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아이솔레이션 공격력, 1대1 공격력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고 다만 6피트 10인치 치고 어떤 인사이드 수비에 대한 재능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에 4번은 될 수도 있는데 5번까지 쓸 수는 없는 센터는 좀 선수예요.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철저하게 퍼리미터 쪽에서 키워야 되고 진짜 잘 터지면 진짜 케빈 듀란트 같은 느낌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휴스턴이 지금 크리스찬 우드 트레이드하고 나서 빅맨진이 되게 얕아졌는데 원래는 반케로 들어와서 그 자리 메웠어야 됐는데 반케로 나가면서 이제 당분간 4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프렌 센쿤이나 이런 선수들이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센군 5번 넣고 이제 스미스 4번 넣고 이렇게 돌리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보는 재미는 진짜 확실한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뭐 수비적인 부분을 좀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젤런 그린도 뭐 후반기 활약 괜찮았고 여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볼을 많이 만지지 않고 동물하는 선수니까 뭐 조합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케빈 포터 주니어나 이런 선수들이 멘탈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스티븐 사일러스 감독 체제에서 휴스턴 수비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최악이죠 지금. 그런 부분을 얼마나 개선하고 가느냐가 이 팀이 좀 뭐 물론 당장 많은 선수를 거두기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선수를 더 챙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오늘 홈그랜 얘기하면서 탑3 드래프트 얘기해봤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